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에 부모님들끼리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고 정확하게 1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딸아이를 낳았고요. 태어나고 처음 눈을 떴을 때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언제 저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는 건지 세월의 빠름에 오늘도 감탄을 하고 있네요. 제 나이 23세 딸아이를 낳다 보니 저희 딸아이는 자식이기 이전의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뚝뚝했던 아빠보다는 저를 더 따랐죠. 거기다 타고난 천성이 활발하고 사교적이라 학창 시절에는 주위에 늘 친구들이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 들어온 딸이 저한테 미주 알고 좋아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말해줄 때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아주 무던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월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 하나 일으킨 적 없이 살아왔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록 훌륭한 남편이자 아빠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냥 그런 수준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남자였는데 지금까지 숨겨온 건지 아니면 나이 먹고 변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네요. 그것도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거든요. 저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때는 실적왕이나 영업왕도 몇 번 해봤을 만큼 잘 나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적당히 고객들 관리하면서 욕심 없이 일하고 있지만 적어도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거의 일에 미쳐서 사는 수준이었지요. 아무튼 여느 부부가 다 그렇듯 저와 남편 역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번듯한 집도 생기고 통장의 잔고도 점점 늘더군요. 남들이 들었을 때 혀를 내두를 만큼 부를 축적한 건 비록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남들한테 손 벌리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보태줄 돈도 충분했고요. 문제는 저희의 노후 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기준으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아직 퇴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죠. 물론 저 혼자 벌어서 생활은 됩니다만 저도 요즘 들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언제까지 이쪽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지더군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는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무기력해져서 한동안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취미 생활이라도 해보라고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허구한 날 집에만 있으면 되겠냐 한 소리를 했어요.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강좌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집에서 직접 커피도 내려주고 그랬는데 자기 적성에 딱이랍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그동안 거의 보지 못한 열정으로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라떼 만드는 것까지 진심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작은 커피숍 하나 운영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의 말을 듣는데 진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제안을 했고 남편은 며칠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소규모지만 아기자기한 커피숍을 상상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장사라는 게 즉흥적으로 대충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물론 딸아이 결혼 비용은 제외하고요. 거기서 시험 삼아 반 정도만 투자해서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커피 머신까지 될 거라 예상을 했죠. 10평 남짓한 작은 평수의 매장을 구해서 기계는 중고로 사고 인테리어 역시 적당선에서 하면 가능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과 인테리어 업체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건 역시 세상에 만만한 건 하나도 없다였네요. 그동안 커피숍에서 흔히 보던 테이블과 의자까지도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다 에어컨이나 온풍기 같은 것도 전혀 고려를 못했었거든요. 남편의 취미생활 겸 소소하게 은퇴 준비를 하려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일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왕 마음먹은 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기왕 하는 거 프랜차이즈로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 브랜드에 가서 창업 문의를 했더니 웬만한 지방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들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석 달에 걸쳐서 자리도 알아보며 시간 날 때마다 회사와 상담도 받으면서 심사숙고를 한 결과 마침내 대형 브랜드 커피숍을 한번 해보자 결론을 냈네요.
창업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게 전부 노후 준비의 일환이다 생각하고 그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전이가 불타오른다며 반드시 성공시켜서 나중에 크루즈 여행 시켜준다며 김칫국부터 마셨지만 그때는 남편의 그런 모습조차 보기 좋았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망의 오픈날을 시작으로 장사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지하철역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대신에 근처에 사무실이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새로 생긴 카페라며 많이 찾아주었거든요. 남편 역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매장 관리서부터 청소까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더라고요. 물론 오픈빨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커피숍을 시작하고 첫 한 달 매출을 확인해 봤을 때는 진짜 이제 노후 걱정은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이렇게만 돈이 벌려만 준다면 금방 투자금 뽑고도 남겠더라고요. 하지만 매장이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 혼자서 알바생들 관리하랴, 재고나 손님 관리하랴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특히 손님들이 많을수록 일이 힘들다 보니 시급을 더 쳐준다 해도 알바생들이 자꾸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일단 가게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고용해보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사에서 직원을 한 명 파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본사 소속 매니저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직원이 왔는데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어려 보이고 키는 좀 작지만 아주 귀여운 얼굴을 가진 아가씨였어요. 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10년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만 하느라 바쁘다 보니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수줍게 웃는 미소를 보고 있자니 꼭 저희 딸이 생각나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전문가답게 일도 잘하고 특히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다루는 법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녀가 온 뒤로 가게가 놀라울 만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두 시간씩 남편이 집에서 쉬다가도 수시로 가게에서 전화받고 불려나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진 거죠. 그만큼 매니저 아가씨가 똑부러지게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가 마음 놓고 휴일을 가질 수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이래서 경력이 오래된 고참 직원이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아무래도 본사에서 파견된 매니저급이다 보니 월급이 꽤나 비쌌다는 거예요. 또한 소속이 본사다 보니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 친구를 계속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저 친구한테 최대한 노하우를 배워놓으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은 매니저를 많이 따라다니며 물어보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단 한 번도 남편과 매니저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 데다가 얼굴 자체가 너무 동안이라 오히려 저희 딸이랑 동갑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거든요. 둘이서 같이 있는 모습을 봐도 당연히 사장과 직원으로만 봤지 그 둘이 눈이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때는 남편이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만 보면 그날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진지하게 경청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희 부부에게 커피숍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저 역시도 제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바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할 때도 있는데 남편은 집에만 오면 커피숍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조차도 남편은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숨긴 거겠죠. 설령 매니저 이야기를 많이 했어도 제가 의심을 할 일은 없었겠지만 원래 도둑이 재발절인다잖아요. 사실 말이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이지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 돈을 투자해서 차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명의도 제 앞으로 해놨었고 특히 세금 문제나 카페 자금 운용은 제가 직접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그 외의 모든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매장에 오는 걸 엄청 반겼거든요. 저한테 매장을 맡기고 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매장에 들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식을 자주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꼭 저보고 참석하라 성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분위기 자체가 뻘쭘하답니다. 근데 회식 때 저를 부르는 일도 뜸해지고 심지어 회식이 있다는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약간 서운한 기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 직원들하고 많이 친해졌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날도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처음 두세 번은 안 받길래 계속 걸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전화를 걸었을 때 매니저가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더라고요. 남편이 많이 취했다면서 이제 택시를 태워보내겠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원래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는 남편이었던지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거의 마지막에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들렸어요. 매니저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았는데 곧바로 전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전체 문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정확하게 들렸던 단어 하나는 확실했어요. 그건 바로 자기야였네요. 두 사람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이 매니저한테 자기라는 호칭을 제 앞에서 쓴 적은 없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등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며 애써 부정하려 가진 노력을 다해봤죠.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이럴 때는 정확하잖아요. 얼마 후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일부러 취한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많이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말 없이 씻고 자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매니저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바로 꼬리를 잡을 수가 있었네요. 하루는 남편이 마감을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곧장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왜냐하면 보통 마감은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확인만 해왔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들어온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저희 매장 보안업체에 따로 부탁을 해서 최근 한 달치 CCTV를 모조리 확인을 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단순히 제가 오해한 거였기를 빌어봤지만 CCTV 확인을 시작한 지 단 10여 분 만에 남편과 매니저의 불륜행각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들만 모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했던 일이 진짜였다는 절망감에 눈물도 안 나더군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 사이가 애정이 넘치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릴 만큼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혼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젊고 능력 있는 매니저가 왜 하필 내 남편과 저런 관계가 되었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남편에게 따지거나 자초지종을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도 아예 안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역시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던 건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올 가을에 있을 우리 딸 결혼식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막상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당신이 매니저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곧바로 어떻게 알았어? 라는 질문으로 바람핀 사실을 인정을 하더군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다른 할 말은 없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되묻더군요. 저 정도로 뻔뻔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적어도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되려 제가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한 집에서 살기 싫다고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어쩔 거냐고 다 늙어서 이혼이라도 할 거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지만 그 순간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꾸만 딸아이가 걸렸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더 당당하게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자기도 이혼하고 싶은데 참는 거랍니다. 이유는 저와 같았죠. 최소한 딸아이 결혼식은 끝나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네요. 그러면서 자기도 저랑 살기 싫대요.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함께 이겨내왔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한편으로는 남편 말대로 딸아이 결혼식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조금 참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더니 제 딸이 뭔가 눈치를 채고는 무슨 일이냐며 자꾸 캐묻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 마침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니네 아빠가 매니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CCTV 증거도 있는데 네 결혼할 때까지만 참았다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더군요. 딸아이는 자기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진정될 때까지 꼭 안아주며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을 하네요.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이혼해. 라고요.
오히려 이혼 안 하면 저까지 안 볼 거랍니다. 이건 엄마 하나만 속인 게 아니라 자기도 배신한 거지 않냐고. 앞으로 그런 아빠는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네요. 유일하게 저를 망설이게 만들던 딸 문제가 해결되자 그제서야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커피숍은 매물로 내놓았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그리고 매니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딸아이는 지결혼 준비도 바쁠 텐데 법률 사무실에 갈 때마다 따라와 주니 든든하대요. 일단 상간녀 소송을 걸자마자 며칠 있다가 매니저는 자동해고가 되었고 남편은 어디서 지내는지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두 인간 모두 저한테 변명이나 사과 따위는 없었지만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괜히 속 시끄럽지도 않고 차분하게 제 일을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외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들 덕분에 소송은 무난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편과 매니저는 헤어졌다고 하고요. 그 매니저라는 젊은 여자가 보기에 저희 남편이 커피숍 사장에다가 외제차도 타고 다녔으니 돈이 많아 보였나 봐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게 허상이었고 더군다나 이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위자료나 물어주게 생겼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답니다. 시아버니는 돌아가셨고 80 넘은 시모 한 분 계시는데 거의 빈털터리인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면 되겠네요.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한때 불장난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저와 딸아이는 현재 많이 극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주저앉을 생각은 없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몇 년만 더 일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려고요. 그러려면 지금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늦은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 주위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인들은 잘 생각했다고 용서해 줄 게 따로 있지 바람 피운 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해주네요.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하고요. 다른 사연들 보면 댓글로 힘내라고 많이들 해주시던데 제게도 격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